네, 안녕하세요. 김택스입니다. 우리가 토지나 상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서 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주택을 처분할 때는 수억 원을 벌었어도 양도세가 없는 경우가 있죠. 바로 비과세를 받는 경우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호해주기 위한 어떤 혜택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5년 전에 4억 원에 산 아파트가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10억 원에 처분을 했다. 6억 원 차익을 받죠. 이 과세가 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경우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약 2억 원가량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6억 원 차익의 무려 3분의 1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반면 비과세가 된다면 2억 원의 세금 전액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과세를 받는 것이 오히려 세금 폭탄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예정 중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이 있겠죠. 임대주택은 뭐 한 채일 수도 있고 세 채일 수도 있습니다. 주임사를 등록하신 분들은 2년 이상 거주한 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을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이니까요. 이 부분이 지금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생애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어요. 아직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면 지난 제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찌됐건 이런 경우에 있어서 비과세를 받으면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저의 상담 사례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임대사업자분들의 좀 주의를 요합니다. 납세자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2018년도에 취득한 아파트인데 취득가액이 10억 원, 현재 시세가 15억 원입니다. 양도 차익이 5억 원이죠. 이분이 이제 다른 아파트 한 채를 임대를 놓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는 2002년도에 취득을 해서 2014년도에 재건축이 됐고 현재는 이제 시세가 20억 원을 상당하는 서울의 아파트입니다. 2002년도에 취득한 가액을 보니까 2억 원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재건축 추가 분담금을 고려해도 시세 차익이 15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납세자분께서 거주하는 이 아파트를 양도를 하고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면 이 거주주택 양도 차익 5억 원에 대한 세금이 빵원이니까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해당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하는 순간 임대주택에 대한 시세 차익 15억 원 상당이 전액 다 과세로 전환됩니다. 이 부분 내용이 좀 어려우실 텐데 취지는 그거예요. 당신이 2주택자일 때 미리 이 거주주택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해주지 않았느냐,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까지 또 비과세를 해주면 이거는 이중 혜택이다. 어떤 취지인지 이해는 좀 되시죠?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좀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아버리면 향후 양도 차익이 무려 3배에 달했던 이 20억짜리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엄청 내게 되겠죠. 첨부해드린 표를 보시면 해당 납세자분 케이스에서는 세금 차이가 무려 2억 원 이상 납니다.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즉 거주주택 양도 차익보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월등하게 큰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요건이 갖춰지면 무조건 적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세제라는 거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강제 적용 사항입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적용 요건을 위반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위배하는 겁니다. 물론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비과세 금액에 비하면 별거 아닌 금액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사를 말소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서 꽤나 큰 금액임을 유의하시고 임차인 동의도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 만료 이후 임차인을 내보내고 장기간 공실로 유지하거나 본인이 실주해서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그런 요건을 위배하는 케이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드렸던 납세자분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였는데요. 단기 임대로 2017년도에 등록한 아파트가 2021년도에 자동 말소되면서 5년이 지난, 즉 2026년도 이후에 양도를 하면 일반 과세로 양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1년 더 양도를 유예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거주주택보다 임대주택의 양도 차익이 월등하게 큰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게 되면 향후 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이 양도 차익이 모두 과세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불합리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주주택
양도주택 비과세 특례는 내가 불리하다고 해서 안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이 갖춰지면 강제 적용이 되는 특이점이 있다는 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요건을 좀 위배를 해서 양도 차익이 더 큰 주택의 비과세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